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미국 긴급 발표, 충격 발표.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미국이 자동차, 철강에 이어서 반도체까지 파상적인 관세 폭탄과 첨단 산업 인플레이션 무력화를 선언해 있습니다. 관세 폭탄은 한국에 60조 이상의 수출 손실을 끼칠 것이며 결국 미국에도 재앙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며 인도의 이탈과 멕시코와 브라질에 이어서 영국과 유럽마저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미국의 폭탄 선언으로 전쟁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몇 타임인가 입질 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방금 미국 긴급발표, 충격발표. 자, 금융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고 하는데 볼까요? 자, 미국의 충격발표. 관세 폭탄부터 스타트를 끊을게요. 자, 전 세계가 지금 위기입니다. 관세 전쟁, 미에서도 부정적이에요. 다 지금 트럼프한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국가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먼저 관세 폭탄 계속 때리겠다, 더 심하게 하겠다라고 선언했죠.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서 유럽에 이제 관세 폭탄을 본격화할 생각입니다. 관세 압박이 또 통했어요, 이게. 자, 북쪽으로 캐나다, 남쪽으로 멕시코가 있는데 그 경비 있죠. 그동안에는 미국 돈으로 많이 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강화하겠다. 압박만으로, 돈 하나 안 들이고 압박만으로도 멕시코와 캐나다를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정말로 오판을 하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먹히는구나. 정말 그럴까요? 관세 폭탄, 무역 전쟁 없이 불공정한 적자를 개선하겠다. 이해는 갑니다. 왜? 미국이 지금 특정 국가에 너무나 큰 적자가 많아요. 그러니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냉정하게 적자라는 것은 그 나라의 어떤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품질이라든가 또는 구조의 문제 아닐까요? 트럼프는 그걸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식이나 돼가면서.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타격, 멕시코, 캐나다, 한국 법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대기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모든 굴지의 나라, 동남아시아도 베트남 이쪽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산업이. 그 나라가 흑자를 거두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흑자를 거두는 건데 그런 나라일수록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니 문제죠. 자, 멕시코, 캐나다, 한국 법인, 삼성 등 201곳, 멕시코, 캐나다에만 201곳, 여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대요. 자동차, 철강만이 아니라 반도체까지. 와, 심각하네요. 미국, 적자국. 미국이 자기 나라한테 적자를 끼친 국가한테 특히 관세를 때리겠다. 관세 폭탄.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 예상 수출이 무려 62조나 감소.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 큰일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적자 타령인데. 자, 미국 위기. 그렇다면 미국이 계속 승승장구할까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너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거품이 커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잘 유지하면서 문제점만 보완을 하면 중국을 완전히 녹다운 시킬 것 같은데 너무 좀 오버스를 두지 않나. 자, 미국 관세 압박, 중국 등 패권 국가, 오히려 중국을 중심으로 그동안에 등을 돌렸던 인도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렇게 뭉쳐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블록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미국의 관세 보복, 원자재를 아예 미국이 안 줘버리거나 부품들 있죠. 부품 또는 각종 수출, 꼭 필요한 수출 또는 미국의 농산물 수입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해버리면 미국은 고립될 수 있어요. 물론 당장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미국이 파워가 있어서. 하지만 참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중국 쪽에 달라붙으면 미국 위험해져요. 가뜩이나 지금 거품이 심한데 미국 물가 폭등으로 산업이 위태 이렇게 되면
미국이 경제위기 터질 수도 있어요. 그거를 지금 계속 미국 언론에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미국 긴급 발표, 충격 발표. 그럼 뭐냐? 뭐가 더 세냐? 미국 관세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사실상 선언한 거죠. 아직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이제 보세요. 자, 중국하고 인도가 제일 인구도 많고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 미국 관세의 전기차, 배터리, 자, 이런 선도 분야 중심으로 키우겠다. 중국은 또한 한때 그 해상 영역 때문에 필리핀하고도 싸우고 있고 베트남하고도 싸우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이가 좋지 않은 이런 나라들하고도 무역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 보세요. 유럽, 호주, 일본 상대적으로 관세가 좀 적은 디지털 중심으로 수출을 선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AI, 디지털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게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영국, 유럽 보세요. 영국은 호주, 캐나다, 일본 환태평양에 가입을 했어요. 지금 EU에서도 탈퇴한 영국이. 또한 EU와 다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세계가 뒤집어진 거죠. 벨기에, 세계 경제 미국 배제. 가만히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지금 미국을 배제하는 상태예요. 너희들하고 수출 안 해먹고 살아도 된다. 그렇게 관세 때릴 거라면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하겠다. 오히려 미국을 배제한 교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유럽이 돌아서면 미국 큰일입니다. 자, 미국의 관세에 대항, 미국 배제. 물론 당분간은 미국의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을 벗어나서는 어떻게 움직일 수 없지만 중국이 끼어들면 복잡해져요. 잘 나가는 미국 한번 보세요. 적자 줄이려고 악수를 둔다. 더 잘 나가려고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보세요. 자, 2022년부터 지금 미국은 7만 달러예요. GDP가 2.7, 3.4, 2.8, 2.4, 4.4 어떻습니까? 솔직히 7만 달러 수준 3포인트씩 꾸준히 분기별로 우리나라하고 완전 비교 안 해요. 겨우 3만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가 지금 완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정말 개 떡같이 하고 있어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여기 보세요. 미국은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중국 한번 볼래요? 중국은 원래 지금 국민소득이 10,000달러 뭐 이짝저짝밖에 안 되기 때문에 6포인트를 유지해야 돼 최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0.4까지도 갔다가 6까지 회복하는 듯 하더니 다시 4.7, 4.6 완전 저성장의 늪에 빠졌죠. 그리고 이 통계조차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중국을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이 있는 그대로만 비교해도 미국은 잘 나가고 있고 중국은 GDP도 낮은 나라가 경제 성장률도 지금 생각보다 낮아요. 망조로 가고 있고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이걸 왜 뒤흔들려고 하는지. 나스닥 보세요. 자, 지금 미국이 여기 보이시죠? 한 4천? 여기 2만까지 갔었죠. 와, 4천에서 2만 4, 5, 20 불과 10 몇 년 만에 5배나 뛰었어요. 그리고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나스닥만 그럽니까? 다우도 그렇고 다 그렇지. 상해종합 보세요. 오, 예전에 뭐 10년 전에 이렇게 꼭지 찍고 거의 5, 6천까지 갔던 게 쭉 내려와서 여기서 빌빌빌빌 거리고 있어요. 이 주가를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성장성을 보일 수 있는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반대 이렇게. 여기도 국민소득은 게임이 안 되는데 오히려 미국하고 같이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중국이. 근데 왜 판을 뒤흔들까요? 자, 미국에 대한 세계는 보복을 할 겁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에 유럽도 긴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전에 1929년 정말로 세계의 공황 멕시코 캐나다 보복. 멕시코 미 자동차 철강 농축산 관세 부과. 캐나다 미 자동차 원유 식품 여기에 관세 부과. 자, 미국 관세 부과 모든 제품. 이렇게 되면요 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그토록 애를 써서 물가 잡았잖아요.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물가거든요. 물가 폭등해버리면 어떡하려고. 자, 중국 보복. 중국하고는 패권 다툼에서 이겨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미국 최대 70%까지 관세를 때려가면서 중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제 불법 이민, 범죄 마약, 물론 단순하게 성장률만 따질 수는 없어요. 수출 수입하고 바로 이런 문제들이 껴있긴 한데, 광물 수출 제한, 농산물 등 수출도 못하고 관세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미국이 위안화 전략 평가절하 하면서 계속 자본 유출 자충수까지 두어가면서 중국이 보복을 하고, 특히 AI 요즘 이번에 좀 선풍적, 그게 진실이다 거짓이다 말들 많은데 좀 지켜보자고요. 자, 유럽 보복. 트럼프 유로존 위협,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럽 차례잖아요. 세계 교역 침체, 이렇게 되면 세계 전체가 붕괴되는 거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전쟁 등 위험이 확산될 수 있어요. 유로존 경제 1% 성장밖에 못하고 있는데 가뜩이나 화딱지 날 거 아닙니까? 미국에 비해서 지금 국민소득도 높지도 않은 나라들이 성장률도 낮아요. 이렇게 되면 1930년 공황이 또 한 번 올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나라가 좀 별개 문제인데 따라가야 합니다. 한국 반중 전선에 적극 동참하고 미국과 경제기술 동맹은 심화, 관세는 관세대로 벽을 뚫고, 그렇다고 해서 친중 정책을 써가지고 노골적으로, 이건 미국의 눈엣 가시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도 있어요. 첫째, 벗어나면 안 되죠. 근데 두 번째, 벗어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친중을 쓰면 정말 중국의 예속돼 버려요. 나라 뺏기는 거나 똑같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중국은 믿을 나라가 못 되고, 중국이라서 싫은 게 아니라 중국이 공산 국가라서 그래요. 중국을 뭐 굳이 아무리 역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도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빨갱이. 공산국가라서 지금 중국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일당 독재. 반중 인사들. 자, 지금 미국은 아예 이미 칼을 뽑았어요. 반중 인사로 다 채웠잖아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하원은, 존 래클리프, CIA. 어떻습니까? 다들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했거나 중국과 철저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반중 동참. 미국 트럼프는 철저하게 중국 타도, 패권의 우위를 점하고 이참에 아예 중국을 쓰러뜨릴 생각이에요. 중국 경제에 동참하지 않는 나라는 아마 미국으로부터 혹독한 저거에 당할 거예요. 동맹도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면 안 돼요. 정말 고도의 외교 전술이 필요한데, 친중 정책 또는 중도 정책, 이거 자체가 위험해요. 중국이라서 반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국가라서 반중. 왜? 북한과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기술 혁신. 현재 중국 인구 4배, 양자 컴퓨터 1위, 우주 1위, 심지어는 AI까지 지금. 한국, 내가 이거 진작 얘기했어요. 중국이 미국을 초월한 게 많다고. 그때는 막 묻더라고요. 뭔 중국이 미국을 뭐 초월한 것들이 많냐. 게임도 안 된다. 뭐가 게임이 안 돼요. 미국은 뭐 하나 만드는데도 돈이 왕창 들어가는데, 거품도 엄청난데, 그걸 따져야죠. 내실이 없는데. 한국과 미국 경제동맹 중국 따돌려야 하고, 한국 신공급망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중국 벗어나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돼. 자, 동남아시아, 인도, 다른 나라 이렇게 넓혀야 합니다. 미국발 폭탄, 한국 경제를 친 3대 폭풍. 그게 뭐냐? 관세, 인플레이션, AI예요. 관세, 소비 수출, 고용 핵심 지표 아주 안 좋아요. 지금 관세 전쟁, 수출보다 소프트 파워, 해외 투자. 지금 이 소프트 파워하고 해외 투자로 뚫어야 돼요. 너무 수출에만, 눈에 보이는 것만 관세 맞는데 집착할 게 아니라
수출은 어느 정도 따라가주면서 미래 먹거리를 키워야죠. 탄소세. 또 트럼프 또 이것까지도 한국 철강 자동차 10에서 20%에다가 탄소세까지 더하는데 이 관세 잘 뚫어야 합니다. 첨단 산업 그중에 핵심이 AI죠. 제조업 AI 핵심. AI 뒤지면요 제조업 끝장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항상 5위권 안에, 아니 어떨 때는 1, 2위 앞을 다퉜는데 이 가장 더 중요한 AI 시대에 이 미친 대기업들 뭐 하고 있었어요? 오너들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도 안 하고. 아니 그리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정권들은 뭐 했습니까? 완전 이거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엔비디아 1조 5천억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겨우 5천억이 뭐야 이게. 엔비디아 하나만 또 못하게. AI에서 뒤처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미 이 새들이 바둑 둘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정말 저는 이쪽 방면의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잘 알겠어요. 트럼프의 불확실성, 연구개발, 세제 혜택을 축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지금 중국하고 경쟁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그래서 중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미국이 좀 무너뜨렸으면 좋겠어요. 인플레이션, 관세 전쟁 계속하게 되면 인플레 유발해서 성장률이 하락하겠죠. 자,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라는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 한류, 문화, 기업, 관광. 이것도 못 살리면 되겠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한글 AI, 한글이 그 알파벳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완벽한 정말 완벽한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한글. AI가 추구하는 자음 플러스 모음이 딱딱딱 떨어지면서 글자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데 일본어, 중국어는 완전 미개 언어고요. 그렇게 따지면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런 언어는 미개 언어 맞아요. 알파벳, 자 영어도 한국어에 한참 못 미쳐요. 특히 한글에. 그러면 AI에서 얼마나 유리한 느낌이 많아요. 여튼 소프트파워 세계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한류, 이걸 계속 바람몰이 해야 돼요. 국가 첨단 사원 지원하고. 미국은요 자산 거품이 너무 많고 나스닥 계속 폭락 3% 이상 한 적이 있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지금 인하 단계에 돌입했고 달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금리 강세가 지속되고 미국을 못 믿어서 이렇게 뛴다고 했잖아요. 미국 연방 부채가 너무 많고 이것 때문에 미국은 경제위기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악수를 두고 있어서 아니 적당하게 하면 괜찮아. 관세를.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박수입니다. 왜? 중국이 싫어서가 아니라 중국이 공산국가고 우리나라 옆에 붙으면서 북한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와 경쟁 산업이 너무 많으니까 중국은 한 단계 무너져야 돼요. 경제위기 가능성. 정말 미국이 지금처럼 나온다면 대공황이 터지겠죠. 예전에 30년대 미국 스무트 홀리법 59% 관세 때렸다가 서로 보복관세 해가지고 경제공황 터졌잖아요. 위기 3대 요인, 금리 인상, 대출 증가, 부동산 거품,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 지금 성장하고는 관련 없는 그러한 위험자산이 미국을 거품으로 완전히 폭발시켰고 그 거품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지금 가 있어요. 자, 미국의 유명한 학자가 경제학자가 그러잖아요. 지금 가장 안전하게 느끼고 가장 비싸고 가장 잘 나가는 것이 가장 많이 폭락한다. 잊지 마세요. 진행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진행이 되죠. 자, 미국하고 동맹을 맺고 중국 탈출만이 살 길인데 미국의 당분간은 미국의 관세로 인해서 다른 나라하고 이제 합종 연영은 해야죠. 그게 친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해야 돼요. 자, 자동차, 반도체, 국방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중국 딥시크 과장, 이게 중국 AI 딥시크가 내세운 비용 효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천재 대학생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적은 돈으로 가능할까? 보세요. 개발비 560만 달러 81억으로 만들었다고. 완전 센 거짓말 같아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회사 세미안델리시스도 최소 7천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81억. 이거는 AI를 선점하고 다른 나라로부터 AI를 개인들이 막 거기 심취돼 가지고 푹 빠지게끔 해서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자, 지금 카페 2.2조, 운영 비용 1.5조, 총 5조 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5조 원이면 완전 다르죠. 81억하고는. 활용. 자, 딥시크 AI 뛰어난 성능과 빠른 속도는 인정하지만 대규모 연구개발, 반도체 인프라 활용. 이건 아직 구체적으로 적용된 바는 없죠. 물론 지금 활용하고는 있어요. 개인들이 활용하면서 아 좋다라고 느끼는 정도예요. 중개 의도, 허풍, 해킹,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술 탈취 또는 국가의 첨단 기술 탈취 금지. 미국 텍사스에서 이걸 눈치채고 아예 그냥 AI 통제해버렸고요. 일본 대만도 개인정보 유출, 성능 불신 등을 이유로 금지. 중국의 양원빈 젊은 학생이 창업했다? 증명도 안 됐어요. 중국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일단 보호를 먼저 하자. 자, 이 미국 계속 쏟아다네요. 관세, 첨단산업, 보호무역, 방위. 중국의 AI 열풍이 공산당의 정부 유출, 해킹 등 다목적 카드로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리한 판을 왜 자꾸 흔들까요? 감사합니다.